오늘은 세계 단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비밀,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제6장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마음을 잘 사용해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여러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태도다. 나이팅게일은 태도를 마법의 말이라고 불렀다. 훌륭한 태도를 갖추려면 어떤 마음을 활용할 수 있을까?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어떤 습관을 연습할 수 있을까? 나는 꾸준히 공부한다.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한다. 태도를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주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항상 기준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쫓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는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규칙 1.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우리는 주파수에 맞춰 움직인다. 우리의 앞에 마치 줄공책처럼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선은 진동수 혹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그어진 선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다. 위쪽에 있는 선은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규칙 2.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이다. 어쩌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족이나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쳐야 한다. 이미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걷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때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 영혼과 형상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 자체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되뇌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떠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녹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잡담과 자기 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은 우리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다시 끌어온다.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반복해 말하며 그 말이 우리의 목소리인 양 듣는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쓸 수 있다. 이 행위는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닿아야 한다. 모든 위대한 배우는 자기 역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역할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형체를 갖추게 된다. 목표에 관한 생각과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한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마침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영영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운전을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지르며 가르쳤고 나도 되받아쳤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는 네 엄마라고. 그렇게 싸우는 속에서 기어를 바꾸고 크러치에서 발을 떼고 적절한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알아내야 했다. 정말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절차에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된다.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불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X라는 생각이, 의식적인 마음 속에는 Y라는 생각이 있다고 치자. X는 프로그래밍이자 패러다임이다. Y는 새로운 생각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자. 우리는 Y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려고 애쓰지만 X는 그 생각을 재빨리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사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저축한 돈을 모두 날리는 등 오싹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Y라는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하면 금세 Y라는 생각은 X가 되고 Y라는 생각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생각은 상당히 편안해질 것이다.
그 순간이 생각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편안함은 머무르기에 좋은 곳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편안함이 느껴지면 다시 불편함을 초래하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자. 불편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엔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일부다. 나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나이팅게일이 이해했던 만큼 나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토머스 트루워드가 이해하는 만큼, 네빌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거물들을 정해서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 그렇다고 그들을 질투하거나 모방하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거야. 나는 내게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나도 저런 결과를 얻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투는 무지다. 그리고 모방은 자살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방법은 없다. 제임스 무어의 아름다운 시를 보자. 오직 하나뿐인 당신. 풀잎 하나하나 그리고 눈송이 하나하나 아주 조금씩은 다르지. 이 세상에 똑같은 둘이란 없지. 작디 작은 모래 하나부터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졌지.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 흉내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니, 거칠애가 얼마나 부질없니. 우리 하나하나는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내놓는 생각은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지. 그러니 당신도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해. 이 세상에 당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이 경이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규칙 3.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 다음 핵심은 자기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규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규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에게 말한 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나는 모든 사람이 규율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혹 잘못된 일에 규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규율을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행동한다. 예를 들어 중독자들이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중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철저히 규율을 따른다.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듯 규율이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따르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루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한 한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녹음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한동안 녹음을 듣다가 멈췄고 그 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요. 나는 당신이 녹음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혹은 60일 동안 이 녹음을 매일 들으면서 스스로 세운 규율을 지켜나가면 그 습관은 당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또 하나 가치 있는 기술은 일상 업무에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기 암시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일종의 제안이다. 의식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잠재의식으로 이끄는 생각을 가리킨다. 평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암시를 쓴다.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생각이 바로 자신에게 보내는 제안이다. 자기 암시를 일종의 자기 최면처럼 이해하면 쉽다. 마치 나의 외부 어딘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최면 암시를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해. 당신은 자신에게 건넨 제안을 스스로 반복해서 곱씹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오디오 강연에
친구 윌리엄 크레멘트 스톤과의 한 일화를 담았다. 스톤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는 언젠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상황에 접근하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인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점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다. 잘 찾아볼수록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세 번째, 나머지는 모두 잊자.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완전히 내려버리자. 결정 앞에서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다음 원칙은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리고 목적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 원칙을 다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다. 꾸물대는 버릇의 반대는 결단력이다. 꾸물대는 버릇은 그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문제일 뿐이다.